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다크와 블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선 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지금 창문이 없는 방 안에 있습니다. 창문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방문도 닫혀 있고 문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설정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창문이 없는 어떤 방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A씨 그리고 방 안에는 또 촛불이 3개 있습니다.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광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두 알게 되었죠. 요약을 하면은 A씨라는 사람이 지금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있는 그 시공간 안에는 광자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촛불로 표현을 했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봅시다. 이렇게 촛불이 3개 켜 있는 상황에서 A씨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 보기로 합시다. 촛불을 1개 끄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촛불은 2개 남아 있죠. 달리 표현을 하면 광자가 1개 사라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씨는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촛불을 또다시 1개 더 끄기로 합시다. 그러면 촛불은 1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 처음으로부터 광자가 2개 사라진 것이 되겠지요. 이제 A씨는 많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어서 하나 남아있던 촛불을 또 끕니다. 그러면 광자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A씨는 완전히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때를 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설명하고 이해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블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A씨가 상자에 어떤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햇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떤 것이 모든 빛을 다 반사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탁구를 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탁구공을 쳐서 보내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역시 탁구공을 쳐서 다시 보냅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상태, 빛이 이와 같이 되돌아오는 상태, 그것을 반사라고 해 둡시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빛이 다 되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럴 때 흰색으로 보인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번에는 A씨가 역시 상자에 어떤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란 빛을 반사했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과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노란 빛이 되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것은 노란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원리로 빨간 빛이 반사되어 되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빨간색으로 보이겠지요. 우리는 A씨의 상자에 담긴 어떤 것, 그것이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착한 빛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돌아와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A씨가 상자에 어떤 것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것이 아무 빛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빛을 꿀꺽 삼켜 버린 것이지요. 흡수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빛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색이 안 보이게 되겠죠. 이처럼 색이 안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검다, 검은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을 반사하지 않아서 돌아오는 빛이 없어서 그래서 색이 안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블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흰색, 노란색, 검은색 이러한 색의 명칭은 학습된 것입니다. 원래 그런 색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명칭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아닌 또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 다루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구글이 알려주는 정보, 그 정보의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구글 검색을 해보면 다크와 블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크는 빛이 없는 것이다. 다크 속에서는 볼 수 없다. 블랙은 빛이 없는 때의 색이다. 모든 것은 다크 속에서 블랙으로 나타난다. 블랙은 단지 색이기 때문에 벽에 블랙 페인트를 칠했을 때 블랙으로 보인다. 이것은 물론 영문을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문단 속에서 듣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쩐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수천 년 해묵은 사색 유전자를 물려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권의 이러한 마치 연산을 설명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의 해설에서는 빈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크란 피노메나이고 블랙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든지 모든 것은 다크 속에서 블랙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러한 어중간한 설명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제 이 구글이 설명해주는, 구글이 주는 정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불편한지 그것을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비논리적이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다크는 빛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으면 가장 먼저 빛을 쏘여줄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빛을 반사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을 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을 흡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빛을 흡수할 수 없다면 블랙이라고 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블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따라서 다크에서는 블랙이 아예 없습니다. 다크 속에서 블랙으로 보인다 하는 표현은 그래서 비논리적이고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블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추어줄 빛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크와 블랙은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또 블랙은 다크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와 블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표현이 전문 용어에도 함께 붙어서 사용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흔히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용어인데 이 암흑물질을 영어로 표현할 때 다크 매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블랙홀, 이것은 그대로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러면 암흑물질은 블랙매터가 아니고 블랙홀은 그냥 블랙홀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블랙홀의 부분을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왜 이것은 다크홀이 아니고 블랙홀일까? 이 부분은 좀 쉽게 지나가기로 하죠. 블랙홀은 빛이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것이고 따라서 빛이 반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블랙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은 것이 암흑물질 부분입니다. 암흑물질은 왜 블랙이 아니고 다크일까? 왜냐하면 암흑물질이 우리 우주 속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 우주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있다고 하는 암흑물질을 다크 매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다크는 빛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에 있는 암흑물질을 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블랙매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서 이 용어가 단지 앞에서 보았던 다크와 블랙을 구분했던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다시 말해서 인문학적 개념으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되지 않아서,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지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이 아닐 것으로 보는 그런 물질, 또는 미발견 원자 구성 입자로 구성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그런 물질. 그러면 이렇게 좀 말이 중복되고 어렵게 정의하고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는 것은 다크일까 블랙일까?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랙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블랙은 색이 안 보이는 것이지요. 빛을 다 흡수해 버려서. 그래서 빛을 다 흡수해 버린다. 그것을 우리가 검은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것을 블랙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크는 빛이 없어서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르는 것은 블랙보다는 다크 쪽이 더 모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암흑물질을 다크매터라고 할 때 이 다크는 인문학적 의미의 다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자를 쓰는 그런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쓰게 되면 이러한 개념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가령 밝은 색을 한자로 표현하면 흰 백자를 씁니다. 밝은 빛을 한자로 쓰면 빛 광자를 씁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밝다, 지혜로워서 밝다, 알고 있어서 밝다 이런 뜻으로 쓸 때는 밝을 명자를 씁니다. 명암할 때 그 명자. 따라서 암흑물질에서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무광 이런 뜻이 아니고 무명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암흑물질에서 그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다크 중에서도 무광의 다크가 아니고 무명의 다크, 모른다, 밝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알지 못한다. 이런 무명의 다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크와 블랙에 대해서 암흑물질과 블랙홀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더 나아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블랙 먼데이라든지 이렇게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찾아서 더 폭넓게 탐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뇌 훈련이고 논리 훈련이고 그리고 사람의 두뇌 능력을 대단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